자, 시장이 극묘하게 나뉘어지고 있고 색깔이 확, 이건 뭐라고 표현이 적정한 멘트를 못 찾아서 자꾸 제가 저는데 시장 전문가하고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볼 시간이고요. 낙폭 과대주 이야기입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승 종목이 400여 개, 하락 네. 종목이 2,000개. 근데 지수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 해석이 안 되는데 뭐 코스피야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 거기에 또 뭐 2차 전지 네네. 투자라면 뭐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SK 이노베이션 요 네 종목이 딱 시장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라가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에코 시리즈들하고 나머지 2차 전지. 2차 전지. 그 이외에는 뭘 찾아야 될지를 몰라서 좀 이렇게 너무 쏠린다. 예. 그죠? 네. 이게 뭐라고 진짜 설명을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부 코스피 시가총액 대장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잡아주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AI, 로봇, 바이오, 리오프닝, 반도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왁 떨어져요. 지금 네. 너무 수급이 쏠리죠.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네. 외국인 투자자들을 카피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사실 뭐 카피라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차피 펀더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1,300억 순매수는 아마 이게 기계 프로그램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뱉을 게 없어요. 시장이 설명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러다 직업을 잃겠어요. 네. 지금 뭘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네. 해야죠. 뭐. 자, 일단은 아마 오늘 시장이 끝나도 네. 구체적으로 시장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에 대한 답은 아마 얻기 어려울 겁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온 반면에 뚜렷하게 객관식처럼 요거다라고 될 만한 부분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코스닥이 하락 종목수가 1,280 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 정도면은 1% 넘게 빠져야 정상인데 말씀하셨지만은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0.1%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체감은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게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이야 드디어 이제 성공했어. 물론 이게 네. 갑자기 여기서 10배 뭐 코인도 아니고 네네. 이럴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는데 시세는 시세니까. 네. 근데 그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네네. 거. 지금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뭐 네. 정리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아마 시장 끝나가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이게 딱 객관 시점 요거다라는 건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날이 한 번씩 있는데 오늘이 좀 그런 날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확실한 건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억지스럽게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과연 시장이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아마 조금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정해진 순서대로 가서 지금이 저점 매수일까? 예. 워낙 뭐 낙폭과대 기업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기업을 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라운텍이라는 라운텍.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라운텍은 싶은데 떨어졌나요, 이게? 지금 오늘 4% 그러니까 제가 요 종목을 가지고 점수는 일단 8점이고요. 8점이고 화살표 점수. 예, 화살표 점수는 8점이고 이게 OLED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레더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픽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이제 날짜를 보기는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여기서 바닥이 좀 잡힐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은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어떤 변동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큰 폭의 상승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은 일단 내일 그 페라리의 존 회장이 네.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3D 불.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방문한다라고 페라리에 합니다. 뭐 전장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금 네네네. 더. 이게 아마 차량용 반도체 인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BMW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차량용 OLED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BMW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시리즈를 현재 BMW 최근에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용 회장하고 BMW 회장하고 만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인연들 때문에 페라리 회장이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8.6세대 그러니까 50인치 대량의 그 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초고화질 쪽으로 하게 되면 올레도스 쪽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삼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페라리 회장이 좀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라리 그러면 네.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뭐 슈퍼카의 대명사.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드림카죠. 내연기관차만 생산하는 전기차 얘기는 안 하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뭐 그나마 조금 변형이 있다면 SUV를 하나 네. 내놓죠. 프로상계라는. 네네. 지금 마이바흐도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페라리도 앞으로 전기차가 나올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슈퍼카 뭐 하여튼 그러면 네네. 이제 결국에는 전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알아봐야 되니까 네네. 한국에 찾아오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10인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0인치 OLED를 현재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용화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또 LG 디스플레이가 50인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 차량용 슬라이더블 OLED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은 차량용 이 전면 디스플레이 어떤 또 새로운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라운텍이 이제 거기에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레도스 관련 종목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뭐 초고화질 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20% 전에 그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8,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라운텍을 봤고요. 네.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마이크로 종목을 컨텍솔. 네. 네. 근데 차트가 요거는 이제 7점이요. 7점. 파설 점수.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테스트 칩. 네네. 웃긴 것이 라운텍하고 마이크로 컨텍솔이 차트 패턴이 좀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거든요. 모양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데 일단 요거는 인텔 쪽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좀 포커싱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사파이어 FPGA가 출시가 된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텔이 다음 모델을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5세대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칭 그 코드명 에메랄드 레피즈입니다. 자꾸 그 보석으로 좀 가고 있는데 1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고 4분기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부 고객향으로는 샘플이 제공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 또 그레나이트 레피즈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차세대 모델이 발빠르게 예정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연하지만은 DDR5가 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75기 전기주총, 하이닉스의 전기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뭐 재고 적체 이슈 같은 경우는 DDR4라고 얘기를 했고 DDR5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인텔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12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그 DDR5 MCR DIMM 샘플 개발을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DDR5를 채택하고 있는 이 CPU였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프로세서의 어떤 그 기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레나이트 레피즈가 방금 말씀드린 DDR5, MCR, DIMM 요게 채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4 같은 경우 재고 적체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DDR5 쪽으로는 인텔 쪽으로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SK 하이닉스 향 테스트 소켓이 좀 주력이 많으니까. 네네. 삼성전자, SK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듯이 좀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라운텍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화면이
그 마이크로 컨텍스터인데 지금 바닥을 잡고 돌아서려는 게 좀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의 차트가 좀 유사한 패턴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신규 매수는 일단 7,1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드리려고 했는데 뭐 기업이 워낙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아니면은 배터리 있긴 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이게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근데 후성인데 예. 요거는 시간 관계상 못 들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시장 움직이는 대로 다시 또 적응해 보자고요. 네. 그죠? 내일 또 출연하니까 시장이 뭐 때문에 오르는 건지 한번 다시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후성 한번 해주시고. 네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